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서순에 안 맞게 무리해서 기차에 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짚어보며 공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번에 만들 공장은 석영 공장인데요. 이 공장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쇄와 대형 제작에 대해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전 공장 제작 영상들, 특히 철 공장에 관한 영상을 보지 않으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 영상들을 모두 봤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돌아가서 시청해주세요. 석영을 만들려면 먼저 대부분의 무한자원 공장이 그렇듯 조약돌 생성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약돌 생성기에서 나온 조약돌은 갈아서 자갈로 만들고 그 자갈은 한 번 더 갈아 모래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갈은 맷돌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갈을 갈아 모래를 만들려면 분쇄기가 필요한데 이 분쇄기는 맞다 안쪽으로 회전하는 분쇄바퀴 2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분쇄바퀴는 사실 최종 가공 테크인데요. 분쇄바퀴 제작에 필요한 기계 제작대를 만드는데 많은 양의 전지 튜브와 황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방금 얘기한 기계 제작대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의 제작을 모방하는 장치이지만 여러 개를 붙여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 덕분에 기존의 3곱하기3보다 더 큰 조합법을 요구하는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 분쇄바퀴는 무려 크리에이트 모드에 존재하는 아이템 중 제작하는 데 가장 많은 칸을 차지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계 제작대 한 블록이 제작기의 조합칸 한 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계 제작대를 사용하려면 기계 제작대 여러 개를 이어붙여 제작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조합법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해당 칸을 우클릭해 아이템을 넣고 레드스톤 신호를 연결된 아무 제작대에 흘려주면 됩니다. 이때 기계 제작대에 표시된 화살표가 모두 이어져 하나의 블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템이 제작될 때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천천히 조합되기 때문이죠. 또 기계 제작대의 옆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야만 기계 제작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제작대의 아이템이 차면 레드스톤 신호를 흘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합이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제작대에는 슈트나 퍼널, 깔때기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아이템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분쇄바퀴는 제작대 여러 개를 이어 분쇄바퀴에 조합법이 들어갈 공간을 만든 다음 필요한 동력과 아이템을 알맞은 위치에 공급해 만들 수 있습니다. 분쇄바퀴는 한 번 만들 때 한 쌍이 나옵니다. 이 한 쌍의 분쇄바퀴는 평행하게 한 칸 띄워 설치한 다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쇄기가 아이템을 먹고 뱉는 방향은 분쇄기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분쇄기가 아이템을 먹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분쇄기는 아이템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를 포함한 모든 몹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평화로운 난이도가 아닌 이상 분쇄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곳에 닿게 되면 그대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분쇄바퀴를 깰 수도 렌치로 수거할 수도 없게 됩니다. 분쇄바퀴의 입출력부에는 항상 슈트나 퍼널을 달아 산재를 미리 예방합시다. 분쇄기로 자갈을 갈면 모래와 부싯돌 그리고 점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모래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템들은 적당히 스마트 슈트나 황동 퍼널로 걸러 사용하시거나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모래는 심령이라는 과정을 통해 영혼 모래로 바꿔줘야 합니다. 심령은 선풍기를 이용한 가공 방식으로 철 공장을 만들 때 사용했던 세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송풍 모드의 선풍기 앞에 영혼 모닥불을 두면 나오는 바람에 맞은 아이템들이 심령 가공을 통해 다른 아이템으로 바뀌는데요. 만약 영혼 모닥불에 연기가 거슬린다면 영혼불이 담긴 블레이즈 버너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풍기 가공을 할 때 블레이즈 버너는 여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 블레이즈 버너에 부싯돌과 부실을 들고 우클릭을 하면 안에 불을 담을 수 있는데 이 모닥불은 연기를 뿜지 않지만 선풍기 앞에 두면 모닥불과 같이 훈연 제작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블레이즈가 있는 블레이즈 버너도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데 여기에 땔감을 넣어주면 훈연이 아닌 재련 제작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불이 붙은 빈 블레이즈 버너에 영혼흙이나 영혼 모래를 들고 우클릭을 하면 불이 파란색 영혼불이 되는데 이 뒤에 선풍기를 두면 영혼 모닥불을 사용한 것처럼 심령 제작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사용할 것은 심령입니다. 영혼 모닥불이나 영혼불이 든 빈 블레이즈 버너를 활용해 줍시다. 한번 심령을 거쳐 생긴 영혼 모래를 물로 세척해주면 드디어 저희가 바라던 석영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래도 세척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세척과 심령을 동시에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꼭 스마트 슈트나 퍼널을 이용해 모래와 영혼 모래를 분리해주세요.
자, 이제 석영이 나왔는데요. 건축자재로 쓰거나 비교기를 만드는 걸 제외하면 별 활용도가 없어 보이는 석영을 왜 영상의 주제로 썼는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소리는 석영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바닐라 마인크래프트의 영역으로 들어서는데, 석영과 조약돌을 합치면 섬로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섬로감과 다시 조약돌을 합치면 안사람을 만들 수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슬슬 감이 잡히시나요? 자, 이 안사람으로는 뭘 만들까요? 바로 안사람 벽돌 블록을, 안사람 합금이죠. 안사람 합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사람 합금을 만드는 데 드는 철은 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철공장에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또 안사람 합금을 만들 때 제작창을 쓰지 않고 혼합기와 대야를 사용하면 2배의 이윤이 나온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전 영상들에서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늦게나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석영을 활용해 안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너스로 석영을 이용해 안사람을 자동화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석영과 조약돌을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는 섬로감을 제작해줘야 하는데요. 아무렇게나 제작대에 때려박아도 나오는 안사람과는 다르게 섬로감은 정확한 조합법이 있습니다. 석영과 조약돌을 교차에 배치해야 하는 특이한 조합법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분쇄바퀴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기계 제작대를 사용할 겁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계 제작대에는 퍼널 등의 방법으로 아이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퍼널과 슈트 그리고 깔때기를 이용해 4개의 제작대에 조약돌과 석영이 알맞은 위치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해주세요. 이때 렌치로 기계 제작대의 모서리 부분을 우클릭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렌치로 기계 제작대의 모서리 부분을 우클릭하면 인접한 2개의 제작대가 붙게 되는데, 이렇게 붙은 제작대는 퍼널이나 슈트 등의 장치로 아이템을 받을 때 붙은 제작대까지 아이템을 삽입합니다. 모든 기계 제작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고 올바른 아이템이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면 제작대에서 완성된 섬로감을 꺼내 다시 조약돌과 합쳐 안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사람은 비교적 간단한 조합법에 순서도 없어 그냥 혼합기에 조약돌과 섬로감을 넣고 가동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혼합기는 아이템 혼합 조합법 말고도 조합 순서가 없는 조합을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든 안사람은 건축자재로 쓰거나 안사람 합금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사람 합금과 철은 큰 기계들을 만들 때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들을 가동시키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하지만 철과 석영 공장까지 만들었으니 꽤 많은 힘이 들어가겠죠. 사실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쯤에는 이미 물레바퀴는 졸업하고 최소 풍력으로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많은 기계들을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힘을 자랑하는 보일러와 그 보일러를 무한으로 돌릴 수 있는 용암 제조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